은총아, 은총이 엄마 이름이 뭐니? 최명진은 은총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때 은총이가 대답을 하지 않기를 바랬죠. 하지만 은총이는 엄마 이름이 이두나라고 말했습니다. 최명진은 그 대답을 듣고 기뻐했고 시청자분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가 엄마 이름을 말했던 건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은총이의 계획이었죠. 예전에 윤세영이 일부러 구하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을 때 은총이는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총이는 총명했죠. 은총이가 최명지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 은총이는 최명지가 나쁜 사람인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왜 은총이는 최명지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은총이는 최명지를 완전히 속이게 됩니다. 오늘은 은총이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최명지를 속여서 최명지의 과거 범행이 드러나게 만드는지 통쾌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최명지는 은총이가 유진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한 발 먼저 움직여서 그녀의 과거를 덮으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최명지는 은총이에게 엄마 이름을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이두나예요. 최명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총아, 그러면 혹시 엄마가 남긴 핸드폰이 있니? 네,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최명지는 유진이의 핸드폰을 요구했고 은총이는 머뭇거리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명지의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은총이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최명지가 엄마의 핸드폰을 요구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똑똑한 은총이는 최명지가 엄마의 핸드폰을 요구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먼저 핸드폰을 열어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과 다양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은총이의 눈에 특별히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은총이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은총이의 눈은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명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만나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나도 너한테 미안한 부분이 많아.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줄 수 있겠니? 너와 만나서 꼭 해결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가 최명지 할머니와 무슨 이유로 만났던 것일까? 은총이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최명지는 마치 설득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꼭 나와야 해. 너무 늦기 전에 꼭 만나자. 은총이는 핸드폰을 꼭 안았습니다. 은총이는 자신의 엄마를 최명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엄마를 알고 있었음에도 왜 본인에게 그렇게 캐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총이는 최명지가 매우 의심스러워서 이 사실을 곧바로 구하나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하나 이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은총아? 은총이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 핸드폰인데 여기에 이상한 녹음이 들어있어요. 그래? 같이 들어보자. 구하나는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에서 최명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작은엄마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왜 작은엄마가 두나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한 거지? 구하나는 최명지가 이두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지가 이두나에게 만남을 제안한 날짜가 이두나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최명지가 은총이에게 갑자기 잘해주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고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구하나는 곧바로 황진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하나 씨, 무슨 일이 있나요?
은총이 엄마에 대한 일이 있어서요.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죠. 구하나는 유진이 핸드폰의 통화 녹음을 황진구에게 들려주며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황진구는 핸드폰의 통화 녹음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뒤 구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비밀을 숨기면 안 될 것 같네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장님, 저에게 숨긴 것이 있으세요? 구하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속였어요. 황진구의 말을 들은 구하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 씨는 신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구하나 씨는 유진이가 아니에요. 구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신 회장님의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두나가 사실은 유진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두나가 신 회장님의 딸이었고 은총이가 신 회장님의 손자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하나는 실망과 충격에 빠졌지만 황진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진 씨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신 회장님은 은총이의 안전을 염려해서 거짓말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이 최명지라는 해답이 유진 씨의 핸드폰에 있었네요. 구하나는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신 회장이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최명지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여 유진이의 복수를 하고 은총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최명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최명지가 숨겨둔 비밀을 찾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녀가 조 형사라는 공범과 함께 오랫동안 일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와 함께 조 형사의 주요 활동 지역을 조사했고 그의 차를 도청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조 형사가 주차하는 건물 근처에서 그의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움직였고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도청 장치를 통해 조 형사와 최명지의 통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유진이에게 사고를 냈던 차량 잘 숨겨놨지? 최명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처리했던 그 뺑소니 차량 여전히 우리가 정해둔 장소에 그대로 있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조 형사의 목소리 역시 자신만만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뺑소니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두 사람은 조 형사가 말했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한적한 공장 창고 뒤편에 버려진 차고였습니다. 황진구가 차고 문을 살짝 밀어보자 안에는 덮개로 가려진 낡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뺑소니 차량이겠죠? 구하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황진구는 장갑을 끼고 차량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면 돼요. 황진구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 내부를 빠르게 촬영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런 후 경찰에 신고하여 모든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조 형사와 최명지는 구속되었으며 윤세영도 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핸드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악당들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